자, 이번 수업은 에라토스테네스의 지구 크기 측정에 대해 알아보자. 에라토스테네스는 원에서 호의 길이는 중심각의 크기에 비례한다는 것과 억각의 원리를 이용해 지구 크기를 측정하였으며, 이 두 가지 원리를 사용하기 위해 지구는 완전히 구형이며 지구로 들어오는 햇빛은 어느 지역에서나 병행하다고 가정하였다. 에라토스테네스는 같은 날 같은 시각 시에네 지역에는 그림자가 생기지 않지만 알렉산드리아 지역에는 그림자가 생긴다는 사실을 이용해 지구 크기를 측정하였다. 에라토스테네스는 알렉산드리아에 막대기를 세워 막대기와 막대기의 그림자 끝이 이루는 각도가 7.2도임을 측정하였고, 이 각도는 억각의 원리에 의해 알렉산드리아와 시에네 사이의 중심각 크기와 같을 것이라 생각하였다. 이후 에라토스테네스는 사람을 시켜 알렉산드리아에서 시에네까지 걸어가게 한 다음 발걸음 폭을 이용하여 거리를 측정하였더니 두 지점 사이의 거리가 약 925km임을 확인하였고, 이 두 가지 측정 결과를 통해 지구의 크기를 계산하였다. 지구를 원으로 가정했을 때 알렉산드리아에서 시에네까지의 거리인 925km는 지구 중심각 7.2도에 해당하는 원호의 길이이고, 360도에 해당하는 원호의 길이, 즉 원둘레는 지구둘레가 되므로 다음과 같이 비례식을 세울 수 있다. 비례식의 외항과 내항의 곱이 같음을 이용해 지구둘레를 계산하면 46,250km가 되며, 지구 반지름을 R이라고 했을 때 지구둘레는 2πr로 나타낼 수 있고, 지구 반지름 R은 약 7,365km 정도로 계산된다. 이렇게 에라토스테네스에 의해 계산된 지구 크기는 실제 지구 크기보다 약간 큰 값을 가지는데, 이것은 지구가 완전한 구형이 아니며 알렉산드리아와 시에네 사이의 거리 측정이 정확하지 않았고 두 지점이 정확히 같은 경도에 위치하지 않았기 때문에 발생하는 오차이다. 자, 이번 수업은 지구 자전에 대해 알아보자. 지구 자전은 지구가 자전축을 중심으로 하루에 한 바퀴 도는 현상을 말한다. 자전 방향은 서쪽에서 동쪽 방향이며 1시간에 15도씩 회전한다. 지구가 자전함에 따라 전체의 일주운동이 나타나며 낮과 밤이 반복되는 현상과 인공위성 궤도의 서편 현상이 나타난다. 전체의 일주운동은 자전하는 지구에서 천구에 위치한 태양이나 달, 별과 같은 천체를 관측했을 때 하루에 한 바퀴씩 원을 그리며 도는 것처럼 보이는 현상을 말한다. 일주운동의 방향은 지구 자전 방향과 반대인 동에서 서쪽 방향이며 1시간에 15도씩 회전한다. 이렇게 지구 자전이나 공전에 의해 천구상에 고정된 전체가 움직이는 것처럼 보이는 것을 겉보기 운동이라고 한다. 인공위성 궤도의 서편 현상은 같은 궤도를 돌고 있는 인공위성을 자전하는 지구에서 관측했을 때 인공위성의 궤도가 조금씩 서쪽으로 치우쳐 보이는 현상을 말한다. 다음은 우리나라에서 관측한 별의 일주운동에 대해 알아보자. 먼저 다음과 같이 관측자가 위치한 공간을 나타낸 그림에서 북극성이 위치한 지점은 북쪽, 반대쪽 지점은 남쪽이고, 관측자가 북쪽을 바라보았을 때 반시계 방향으로 90도 회전한 지점은 서쪽, 시계 방향으로 90도 회전한 지점은 동쪽이 된다. 우리나라에서 밤에 별을 관측하면 북극성을 중심으로 하루에 한 바퀴씩 회전하는데 관측 방향에 따라 일주운동의 모습이 다르게 나타난다. 동쪽 하늘에서 관측되는 별의 일주운동 모습은 오른쪽 위로 비스듬하게 떠오르는 형태이고, 서쪽은 오른쪽 아래로 비스듬하게 떨어지는 형태, 남쪽은 거의 지평선과 나란하게 동에서 서로 이동하는 형태이며, 북쪽 하늘에서는 고정된 북극성을 중심으로 동심원을 그리면서 반시계 방향으로 회전한다. 만약 A 지점의 별을 3시간 후에 다시 관측한다면 반시계 방향으로 회전한 A 다시 지점에서 관측될 것이고, 일주운동은 1시간에 15도씩 회전하므로 3시간 동안 회전한 각도는 45도라는 것을 예측할 수 있다. 관측한 방향에 따른 별의 일주운동 모습은 롤러코스터의 움직임을 생각하면 쉽게 암기할 수 있다. 롤러코스터는 처음 위로 올라가다가 갑자기 아래로 떨어지면서 타고 있는 사람에게 긴장감을 준 후 평평한 구간을 지나며 조금은 안심시키는 듯 하다가 갑자기 거꾸로 회전하면서 탑승자에게 짜릿함을 제공한다. 올라갔다가 내려오고 평평한 구간을 지나 반시계 방향으로 회전하는 모양이 각각 동, 서, 남, 북 방향에서 관측한 별의 일주운동 모습과 유사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자, 이번 수업은 지구 공전에 대해 알아보자. 지구 공전은 지구가 태양을 중심으로 1년에 한 바퀴씩 도는 현상을 말한다. 공전 방향은 서에서 동쪽 방향이며 하루에 약 1도씩 회전한다. 지구가 공전함에 따라 별과 태양의 연주운동이 나타나며 낮과 밤의 길이와 계절이 변하고 계절에 따라 밤하늘에서 관측되는 별자리도 달라지게 된다. 연주운동은 매일 별과 태양의 위치가 조금씩 변하는 현상을 말한다. 별의 연주운동은 동에서 서, 태양의 연주운동은 서쪽에서 동쪽 방향이며 이동 속도는 별과 태양 모두 하루에 1도씩 이동한다. 연주운동은 태양이나 별이 실제로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지구 공전에 의해 일어나는 겉보기 운동이다. 해가 진 직후 서쪽 하늘을 매일 관측했을 때 별은 점점 아래쪽으로 떨어져 태양과 가까워진다. 이렇게 태양을 기준으로 별이 동쪽에서 서쪽으로 이동하는 것을 별의 연주운동이라고 한다. 만약 별의 위치를 고정한다면 태양이 위쪽으로 올라와 별과 가까워질 것이고, 이렇게 별을 기준으로 태양이 서쪽에서 동쪽으로 이동하는 것을 태양의 연주운동이라고 한다. 지구가 공전하면서 태양을 관측했을 때 전구상에서 태양이 지나는 길을 황도라고 하며 황도에 위치한 12개의 별자리를 황도 12궁이라고 한다. 9월달 지구에서 태양을 관측하면 태양은 사자자리에 위치하고 12월에 태양은 정갈자리에 위치한다. 하지만 9월달 지구에서는 태양과 같이 떠있는 사자자리는 관측되지 않으며 한밤중이 되었을 때 남쪽 하늘에서는 사자자리 반대편의 물병자리가 관측된다. 12월달 역시 태양이 위치한 정갈자리는 지구에서 관측되지 않으며 한밤중 남쪽 하늘에서 황소자리가 관측된다. 자, 이번 수업은 달의 공전과 모양 변화에 대해 알아보자. 달의 공전은 달이 지구 주위를 27.3일에 한 바퀴씩 도는 현상을 말하며 공전 방향은 서쪽에서 동쪽이고 하루에 약 13도씩 회전한다. 달이 공전함에 따라 매일 같은 시각 달을 관측하면 서쪽에서 동쪽으로 하루에 13도씩 달의 위치가 조금씩 변하며 지구에서 관측되는 달의 모양도 달라진다. 달은 태양을 향한 쪽의 절반만 밝게 빛나고 있으며 지구에서는 달의 전체 표면 중 지구에서 바라보는 쪽의 절반만이 보여진다. 따라서 A 지점에 달이 위치할 때는 달의 밝은 면 중 지구에서 볼 수 있는 부분이 없으므로 하늘에 떠 있는 달은 보이지 않는다. 달이 이 지점에 위치할 경우에는 태양이 비춰지는 달의 밝은 면과 지구에서 보여지는 달의 표면이 일치하므로 달은 둥근 모양으로 관측된다. C 지점에 달이 위치하는 경우 지구에서 보여지는 달의 표면 중 오른쪽 절반만 태양이 비춰지므로 달은 오른쪽이 볼록한 반원 모양으로 관측되며 G 지점에 달이 위치한 경우는 왼쪽이 볼록한 반원 모양으로 관측된다. B 지점의 달은 지구에서 보여지는 달의 표면 중 오른쪽의 일부분만 태양이 비춰지므로 달은 오른쪽이 볼록한 얇은 눈썹 모양으로 관측되며 H 지점의 달은 왼쪽이 볼록한 얇은 눈썹 모양으로 관측된다. D 지점의 달은 지구에서 보여지는 달의 표면 중 왼쪽의 일부분을 제외하고 대부분의 면을 태양이 비추고 있다. 따라서 달은 왼쪽이 조금 찌그러진 원 모양으로 관측되며 F 지점의 달은 오른쪽이 조금 찌그러진 원 모양으로 보여진다. A 지점에 보이지 않는 달을 삭이라고 하고 E 지점의 달은 망 혹은 보름달, C 지점은 상현달, G 지점은 하현달이라고 부르며 B는 조승달, H는 금음달이다. 삭은 음력 1일, 망은 음력 15일경, 조승달은 음력 2에서 3일, 상현달은 음력 7에서 8일, 하현달은 음력 22에서 23일, 금음달은 음력 27에서 28일경에 관측된다. 이렇게 달은 지구 주위를 공전하면서 삭, 조승달, 상현달, 보름달, 하현달, 금음달, 삭의 순서로 모양이 변하며 가장 오랜 시간 관측되는 달은 보름달이다. 만약 해가 진 직후 남쪽 하늘을 관측한다면 음력 1일에는 서쪽 지평선 끝에 삭 모양의 달이 떠 있지만 보여지지는 않을 것이고 음력 2에서 3일에는 서쪽 하늘에 조승달이, 음력 7에서 8일에는 남쪽 하늘에 상현달이 관측될 것이며 음력 15일에는 동쪽 지평선에서 보름달이 떠오르고 있는 것을 관측할 수 있다. 이렇게 달의 위치와 모양은 계속 변하지만 지구에서 관측되는 달의 표면 무늬는 변하지 않는데 이것은 달의 공전 주기와 자전 주기가 같으므로 지구에서는 항상 달의 같은 면만 보여지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이다.
자, 이번 수업은 일식과 월식에 대해 알아보자. 일식은 지구에서 볼 때 태양이 달에 의해 가려지는 현상을 말한다. 다음과 같이 전체들이 태양, 달, 지구 순서로 일직선을 이룰 때 태양빛이 달에 의해 완전히 차단되어 생기는 본 그림자와 태양빛의 일부가 차단되어 생기는 약간 어두운 그림자인 반 그림자가 형성된다. 이때 관측자가 본 그림자 속에 들어가 있으면 태양이 달에 의해 완전히 가려지는 현상인 계기 일식이 관측되며 반 그림자 속에 들어가 있는 관측자는 태양의 일부분만 달에 가려지는 부분 일식을 관측할 수 있다. 월식은 달이 지구 그림자에 의해 가려지는 현상을 말한다. 다음과 같이 전체들이 태양, 지구, 달 순서로 일직선을 이룰 때 본 그림자와 반 그림자가 태양 반대편에 형성된다. 이때 달이 완전히 지구의 본 그림자 속으로 들어간 경우는 계기 월식이, 달의 일부분만 본 그림자 속으로 들어간 경우 부분 월식이 관측되며 달이 지구의 반그림자 속에 위치한 경우 월식은 일어나지 않는다. 주의해야 할 것은 계기 월식이 일어날 때 달이 전혀 보이지 않는 것이 아니라 달 전체가 약간 어두워지면서 붉은색으로 관측된다는 점이다. 일식과 월식을 비교하며 마무리하자. 일식은 전체가 태양, 달, 지구 순서로 배열되고 달의 위상은 사귈 때 일어나며 월식은 태양, 지구, 달 순서로 배열되어 있는 망일 때 일어난다. 일식은 8분 이내의 짧은 시간 동안, 월식은 1시간 30분 정도의 긴 시간 동안 관측된다. 일식은 본 그림자 혹은 반 그림자가 생기는 좁은 지역에 위치한 관측자만 볼 수 있지만 월식은 밤이 되는 모든 지역에서 관측할 수 있으며 일식은 태양의 오른쪽부터, 월식은 달의 왼쪽부터 가려진다. 자, 이번 수업은 태양계 행성들의 특징에 대해 알아보자. 행성은 태양 주위를 공전하는 8개의 천체를 말하며 행성의 이름은 태양에서 가까운 순서대로 수성, 금성, 지구, 화성, 목성, 토성, 천왕성, 해왕성이다. 태양에 가장 가까이 위치한 수성은 행성 중 크기가 가장 작으며 대기와 물이 존재하지 않는다. 낮과 밤의 온도 차이가 매우 크게 나타나고 표면에 운석 구덩이가 많이 존재한다. 금성은 지구에서 가장 가까운 행성으로 크기와 질량이 지구와 비슷하고 두꺼운 이산화탄소 대기가 존재한다. 두꺼운 대기층에 의해 표면 기압이 90기압 정도로 매우 높고 온실 효과도 크게 나타나므로 표면 온도가 470도씨 정도로 매우 높게 나타난다. 지구에서 가장 밝게 보이는 행성이다. 지구는 태양계의 행성 중 유일하게 생명체가 존재하는 행성이다. 화성은 산화철을 많이 포함하고 있는 토양에 의해 붉은색으로 보인다. 양극의 드라이아이스와 얼음으로 이루어진 극관이 존재하며 지구와 같이 계절 변화가 나타나므로 극관의 크기는 여름에 작아지고 겨울에는 커진다. 과거 물이 흘렀던 것처럼 보이는 골짜기와 강의 흔적이 남아있다. 목성은 태양계 행성 중 크기가 가장 크며 빠른 자전으로 인한 가로줄 무늬와 대기 소용돌이로 생겨나는 붉은 점인 대적점이 나타나고 수많은 위성을 거느리고 있다. 강한 자기장에 의해 극지방에서는 오로라가 관측된다. 태양계 행성 중 목성 다음으로 큰 토성은 얼음과 티끌로 이루어진 뚜렷한 고리를 가지고 있다. 밀도가 물에 뜰 수 있을 정도로 작으며 태양계 행성 중 모양이 가장 납작하다. 천왕성은 대기 중에 포함된 메테인에 의해 청록색으로 보이며 자전축과 공전 궤도가 나란하여 누워있는 형태를 띈다. 해왕성도 천왕성과 마찬가지로 대기 중 포함된 메테인에 의해 파란색으로 보이며 대기 소용돌이에 의해 생겨난 대흑점이 관측된다. 목성뿐 아니라 토성, 천왕성, 해왕성도 수많은 위성을 가지고 있으며 지구는 1개, 화성은 2개의 위성이 존재한다. 또한 목성과 천왕성, 해왕성도 토성처럼 뚜렷하지는 않지만 희미한 고리를 가지고 있다. 자, 이번 수업은 행성의 분류에 대해 알아보자. 행성들은 지구 공전 궤도를 기준으로 지구 안쪽 궤도를 도는 수성과 금성은 내행성, 지구 바깥쪽 궤도를 도는 화성, 목성, 토성, 천왕성, 해왕성은 외행성으로 분류하거나 크기, 질량, 구성 성분 등의 물리적 특징에 따라 수성, 금성, 지구, 화성과 같은 지구형 행성과 목성, 토성, 천왕성, 해왕성과 같은 목성형 행성으로 구분한다. 지구형 행성과 목성형 행성의 물리적 특징을 비교해보자.
철, 규소 등의 무거운 성분으로 구성된 지구형 행성은 질량과 반지름이 작고 평균 밀도는 크지만 수소, 헬륨 등의 가벼운 성분으로 구성된 목성형 행성은 질량과 반지름은 매우 크지만 평균 밀도는 작게 나타난다. 표면 성분 역시 지구형 행성은 무거운 암석질로, 목성형 행성은 기체 성분으로 구성되어 있다. 지구형 행성 중 수성과 금성은 위성이 없고 지구는 1개, 화성은 2개의 위성이 있지만 목성형 행성들은 모두 많은 수의 위성을 가지고 있으며 고리는 목성형 행성에만 존재한다. 행성들을 질량과 반지름에 따라 그래프에 나타냈을 때 오른쪽 윗부분에 위치하는 질량과 반지름이 큰 행성들은 목성형, 왼쪽 아래부분의 질량과 반지름이 작은 행성들은 지구형 행성이다. 밀도 질량 그래프에서는 왼쪽 상단에 표시되는 작은 질량이지만 큰 밀도를 가지는 행성들이 지구형, 오른쪽 하단의 질량은 크고 밀도가 작은 행성들은 목성형 행성이다. 자, 이번 수업은 태양에 대해 알아보자. 태양은 태양계에서 유일하게 스스로 빛을 내는 별이며 수소와 헬륨으로 구성되어 있다. 크기는 지구 반지름의 109배 정도이며 태양계 전체 질량의 약 99%를 차지하고 있다. 우리 눈에 보이는 태양의 둥근 표면을 광구라고 하는데 광구에서는 쌀알 무늬와 흑점이 관찰된다. 쌀알 무늬는 쌀알을 뿌려놓은 것처럼 보이는 무늬를 말하며 태양 내부의 대류 현상에 의해 나타난다. 흑점은 주위보다 온도가 낮아 어둡게 보이는 부분을 말하며 11년을 주기로 증가했다 감소하는 현상이 반복되는데 흑점 수가 많을 때일수록 태양 활동이 활발하다. 태양의 흑점은 위치가 고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동쪽에서 서쪽으로 그 위치가 조금씩 변하며 태양의 저위도와 고위도에서 흑점의 이동 속도가 다르게 관측된다. 이 관측 결과를 통해 태양이 서에서 동으로 자전하며 태양 표면은 기체로 되어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태양의 대기는 매우 희박하므로 평소에는 관측되지 않으며 계기 일식이 일어날 때만 관측할 수 있다. 광구 바로 위에 존재하는 얇은 붉은색 대기층을 채층이라고 하며 채층 바깥쪽으로 멀리 뻗어 있는 고온의 진주색 대기층은 코로나, 채층에서 코로나 영역까지 솟아오르는 불기둥은 홍염이라고 한다. 또한 태양의 대기에서는 흑점 주변에서 일어나는 폭발 현상인 플레어도 관측된다. 마지막으로 태양 활동이 활발할 때 태양과 지구에서 일어나는 변화에 대해 정리해보자. 태양 활동이 활발해지면 태양의 흑점 수가 많아지고 홍염과 플레어가 자주 나타나며 코로나의 크기가 커진다. 또한 고에너지 입자의 흐름인 태양풍이 강해진다. 지구에서는 지구 자기장이 흔들리는 자기폭풍이 강화되고 무선통신이 방해받거나 끊어지는 델린저 현상이 발생한다. 극지방에서는 오로라가 더 많이 나타나며 인공위성 오작동이나 대규모 정전이 발생하기도 한다.